안녕하세요. 디옵저버스입니다. 지난번 reptilian, 라서타 인터뷰 그리고 불멸의 존재 2집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으로서 reptilian 라서타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eptilian 라서타는 원래 이름이 라서타는 아니지만 인간의 혀로 발음으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특이하고 긴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건 거짓말이건 간에 아니면 그냥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건 소설 흥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건 일단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일리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없는 부분도 있고 헷갈립니다. 아무튼 그냥 이제 이런 게 나왔으니까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저도 자주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지구가 속이 텅 비어 있고 두 번째 태양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라는 그 영화나 소설에서는 두 번째 태양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새로운 어떤 자연 환경이 그대로 인간 세계처럼 펼쳐져 있지만 여기서는 태양이 없다고 합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굴들은 실제 동굴과 비교될 만큼 좁고 지하로 깊이 내려가면 거대한 동굴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감춰진 터널들이 지상으로 또는 지상 근처의 동굴끼리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북한에 있는 땅굴 같은 개념이네요. 동굴 안에 있는 크고 발달된 도시와 식민지에서 우리가 생활한다고 합니다. 라서타, reptilian들이. 그들은 주요 도시들은 북극, 남극, 중앙아시아, 북아메리카와 호주에 걸쳐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도시에는 인공 태양에 대해서 말하자면 작은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기술적인 원천을 이용해서 동굴과 터널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플라즈마 같은 거겠죠. 모든 도시에는 강한 자외선을 사용하고 우리들의 피를 데울 특별한 동굴과 터널이 있다고 합니다. 더 얘기하자면 그들은 지상 위에 떨어진 곳에 일광을 쬐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과 호주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좁은 동굴이나 터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광산에서 안쪽으로 걸어갈수록 벽이 부드러워진다든가 평범하지 않은 더운 공기가 안쪽에서 느껴진다든가 환기통이나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증기가 솟아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동굴 어딘가에 부드러운 벽과 함께 회색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문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 문을 열게 되면 일반적으로 환기 시스템이나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둥근 기계실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들 세계로 가는 입구가 되겠군요.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반드시 당신의 존재를 이미 눈치채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방에 어떤 상징도 없다면 그 상상 이상의 큰 문제에 빠지게 된 거래요. 왜냐하면 모든 지하기지들이 우리 종족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reptilian이 아니고 다른 종족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동지구에 reptilian들만 사는 게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터널 시스템은 다른 외계인들에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견해로서 충고하자면 당신이 만약에 이상한 지하 시설 안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서 도망치라고 합니다. 우리 종에 대한 묘사 그리고 숭배는 당신들이 과거 초기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독교 성경과 같은 종교적인 문헌 문서들과 또한 미 대륙의 남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원에서 당신은
우리에 대한 묘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간단한 그림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현명한 자로 불렸으며 아시아의 산악 지역에 있는 많은 문서에도 우리들이 묘사되어 있고 아프리카 대륙에도 현명한 자로 함께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종족, 그러니까 이들의 종족 몇몇은 또한 지상에서 지하, 인간 과학자와 정치가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당신들이 표현으로는 1급 비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들은 더 진보된 정신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진화된 이라는 뜻은 그들이 텔레파시와 염력을 뇌의 잠든 부분을 깨우기 위한 특별한 훈련 없이 태어날 때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새로 태어난 아이는 일반적으로 첫 한 달 동안은 텔레파시로 교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 에어럴 마틸다 인터뷰에서 다뤘던 내용을 한번 교차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에어럴 인터뷰에서 말하는 도메인 원정대, 그러니까 실제 에어럴이 원정대고 이집이라고 하는데, 모든 존재는 다 이집이라고 해요. 뭐 영원 불멸한 영혼의 개념에서 그 존재들이 영원 불멸하다는 얘기죠. 몸은 이제 아바타 일종의 화신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 건데, 도메인 원정대는 공식 이론으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은하계를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965년 이후로는 한 번도 지구인이랑 직접적인 접촉을 해본 적이 없대요. 에어럴이 배운 지구 언어는 베딕 언어, 베다어, 산스크리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의 도메인 기지가 올드 엠파이어, 구제국에 의해서 파괴가 됐다고 하는데, 우주선과 그 세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하는데요. 이 올드 엠파이어들이, 그러니까 우주전쟁 영화, 우주전쟁에서 나오는 그 밑바닥에서 나오는 그런 외계인들, 무기들 있죠. 로봇 무기들,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비교해 보는 거죠, 그거랑. 비행 접시는 이즈비들에 의해 조정되고, 마치 연기자가 마스크를 쓰고 연기하듯 도메인 이즈비 조정자들은 돌 바디, 인형 껍데기를 이용해서, 화신이죠, 화신, 물리적 세계에서 여러가지 임무 수행을 위한 기계적인 용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진짜 모습이. 에어럴의 인형 육신은 합성 인조 재질로 만들어졌고, 최첨단 전자 신경 시스템이 장착되어 각 이즈비들의 개인적인 주파수와 완벽하게 싱크되고 조정되어 움직여진다고 합니다. 개개인의 이즈비들이 발산하는 주파수는 마치 사람의 지문이나 DNA 흔적과 비슷하고, 이즈비들은 자기 고유만의 주파수를 발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형 육신은 이런 자기 고유의 주파수가 완벽하게 싱크되어야만 작동하는 거라고 합니다. 올드 엠파이어 구제국에서는 전자 스크린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들 체면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체면 프로그램은 그 힘에 의해 빛으로 돌아와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천국, 극락, 후생 이런 개념들이 다, 환생 이런 게 다 구 엠파이어, 올드 엠파이어의 악랄한 음모를 완성시키기 위한 완벽한 백스테이지 세팅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자들이고, 우리의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 이런 건 필요 없대요. 구 엠파이어의 구 시스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자들, 혁명가, 이제 잡으려는 그런 행동을 취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이제 이 올드 엠파이어에 의해서 전쟁 포로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예술가, 화가, 가수, 음악가, 작가, 배우 및 각종 예술 문화인도 포함한다고 하네요. 구세력 구제국은 이런 차가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노예 시스템에 매일같이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시스템에 복종하지 않는 이집이들은 그렇게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지워버리고 감옥 행성으로 다시 보내진 다음에 다시 영원한 수감 생활을 하게 한답니다. 이들의 시스템에 의해 갇혀진 이집이들은 정확히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되고 어디서 왔는지 기억을 못하고 모두 그들이 진실 때 모습이 아닌 다른 신분, 다른 어떤 시간대,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고 세뇌당했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탈출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 올드 엠파이어가 구제국이 아무래도 이 라서타가 아닌가, reptilian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라서타 인터뷰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화는 맷 데이먼이 주연한 컨트롤러라는 영화입니다. 컨트롤러. 예전에 그 외계인이 인간을 납치해가지고 우주로 떠댕기면서 인간의 일곱 술두족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다크시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비슷해요. 이 내용이랑 비슷하고 하루가 지나면은 다크시티에서는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인간을 갖다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치인도 원래는 운명이 있어요. 이 여자를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는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시스템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남자는 맷 데이먼, 이 남자는 이 사람들한테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 인간들이 다 이 사람들한테 통제당한 거예요. 얘네들이 바로 구 엠파이어인 거예요. 구 엠파이어. 구제국의 사람들. 우리 인간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고, 이건 에어럴 인터뷰와 관련되는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제 영화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보지를 못해요. 얘네들이 라인이 있어요. 라인. 근데 가면 안 되는 라인을 내가 가게 되면은 이렇게 요원들이 이 랩틸리언 로원들이 이제 겉으로는 랩틸리언이 아니죠. 이제 랩틸리언 같은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저 비밀 지도입니다. 비밀 지도. 그래서 거길 갔다가 마치 그 매트릭스에서 문을 열면 순간 이동하는 그런 새로운 포탈이 있는 것처럼 막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면서 갑니다. 자, 여기서 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멈춰있죠? 이 사람은 이제 본 거예요. 맷 데이먼은 이들이 정체를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요원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기억이 이제 지워지겠지만 순간 이제 얘는 이제 얘네들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정해놓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얼굴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reptilia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얘네들은 얼굴을 변형을 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처럼 이제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기네들 세계에서는 이제 reptilian의 그 파충류 얼굴의 모습을 보여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데 이제 사람들끼리 같이 좀 위화감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다 기억이 지워져 있지만은 얘는 이제 지금 각성한 상태예요. 주인공은. 그래가지고 이제 랩틸리언 요원과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정치도 중요하지만은 그 여자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피력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V 같은 데서 이제 좋은 reptilian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가 없고, 일부러 운명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떼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여인을 보게 되고, 이것이 이 사람이 이제 지극하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뭔가 이제 이상한 상황에 꼬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비밀 지도를 통해 가지고 비밀 운명 지도 같은 것도 있고, 아무튼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방해를 하겠죠. 아무래도 애들은 라서타 인터뷰에서 나오는 그런 애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라서타 인터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들 종족의 몇몇은 지상에서 인간 과학자들과 정치가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한 적도 있다고 그랬죠. 자기네들은 그 뇌하수체가 우리보다 더 크대요. 일광에 노출되어 있을 때 더 크게 활동된대요. 자기네들의 능력은 아주 강하지만 지구상에 있는 다른 외계 종족에 비해서는 물질 또는 거품을 왜곡시키는 능력에서는 약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에어럴이 물질이나 거품을 왜곡시키는 능력은 뛰어나다는 얘기겠네요. 우리의 행성은 첫 번째가 아니래요. 우리 첫 번째로 진화된 인간들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덜 진화된 인간들. 왜냐면 얘네들, 그러니까 원래 엘이라는 엘로힘 혹은 알라, 야훼, 인드라, 브라흐마, 대바족, 수라족, 셀레스티얼, 이 신으로 불리는 그 존재가 인간을 진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속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엘로힘, 알라, 뭐 이런 존재, 신들은 70만 년 전에 이 행성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유전적으로 진화된 인간종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얘네들, reptilian들과 함께 살았을 때 그들은 reptilian들과의 접촉을 피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엘로힘,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악한 존재들로 왜곡을 시키고 그런 목적을 갖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엘로힘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게 에어럴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제 걔네들 껍데기는 뭐 그레이 비슷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원래는 그게 실제로 자기네들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 껍데기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은 이제 구 엠파이어, 그러니까 감옥 행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기네들은 평등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 라서타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명은 지구상의 첫 번째 인간 문명이 아니라 7번째 문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종족들이 거대한 삼각형 구조로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당신들이 우리들의 정신의 프로그래밍 된 게 문제라고 하는데요. 일부는 순수한 무지의 결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우리에게 앞으로 당신들의 창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전의 6 인류는 사라졌고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자기네들은 엘 사이에서 긴 전쟁이 있었대요. 엘은 그들 내 어떤 세력과도 내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떠났던 존재들. 이 마지막 전투는 대략 5000년 전 지상과 우주 궤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막강한 음파 무기를 이용해서 우리들이 지하 도시들을 파괴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도 그들에게 속한 많은 수의 지상 설치물과 우주 공간의 기지들을 부술 수 있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은
우리의 조상, 인간들의 조상들, 엘로힘, 대바족, 신, 셀레스티얼을 말하는 거겠죠. 이들은 우리 전투를 보고 매우 무서워했으며 종교나 신화 속의 다양한 형태로 쏘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들은 6번째, 7번째 문명에서 신들로 불리워지는 인간들에게 이것을 선과 악의 전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선한 종족으로, 우리들은 악한 종족으로, 그러니까 대바족은 선한 종족, 그리고 땅 밑에 있는 존재는 악한 종족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구 엠파이어이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의 정신을 갖다가 여기다가 가둬놓고 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또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자기네들 행성이었대. 우리는 실험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라서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들은 자기네들의 행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 거래요. 근데 행성 개념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사람의 생각, 판단에서 나오는 얘기겠죠. 파트로 나뉘면은 다양한 이 세계의 영역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파충류가 살던 그런 지역이야, 영토라는 얘기입니다. 행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주 과학에 관련해서 하는 얘기지만, 이것도 관점의 차원에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엘로힘, 이런 야훼 이런 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버렸대요. 흔적도 남기지 않고 함성과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현재 문명은 인간들의 진정한 기원과 진정한 과거, 진정한 세계와 우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억을 지워서겠죠. 인간들은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 말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은 커질 거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적들은 이미 이곳에 있지만 우리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적인지 모르겠네요. 눈을 뜨지 않으면 곧 큰 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네들이 이전에 말했던 것들을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믿고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드 엠파이어의 중앙 센터 기지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올드 엠파이어 세력들은 아직도 이 은하계 어딘가에 조용히 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숨어있대요. 항상 reptilian들은 자기 모습을 안 드러내잖아요. 물론 이제 도메인 원정대 이 외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긴 하죠. 거의 대부분의 지구 인류 고대 문명의 문화 역사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올드 엠파이어 세력의 파워풀한 세뇌 및 최면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자 스크린망과 여러가지 함정들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누구도 도대체 누가 이런 정밀한 시설 장치를 운영하는지 알지는 못하고 합니다. 이 구역의 전반에 걸쳐 장치되어 있는 이런 강력한 이집이 전자 스크린망을 실질적으로 가동시키는 구 세력의 고대 전자시설 네트워크망들을 일일이 찾아내고 파괴시키는 공작들이 수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네요.